영화 속 우주광 산업이 현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책임자가 경영을 하고 있는 플래니터리 리소시스. 본격적으로 우주 광물 채굴에 나선 이 기업에 캐머런 감독과 구글 창업자 룩셈부르크 정부가 투자를 하며 주목받았죠.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 우주, 뉴스페이스 시대를 만나볼까요? 2018년 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처음으로 4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100회 이상의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아닌 민간업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바야흐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었죠. 우주 벤처기업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는 2020년까지 지구에 근접하는 소행성을 향해 소형 우주선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소행성의 광물을 탐사한 후 경제성이 확인되면 이곳에 다시 광부 우주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팰컨 헤비를 2번이나 쏘아 올리며 발사체 시장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선보인 스페이스 X 또한 로켓을 재활용하며 영업이익 약 2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죠. 스페이스 X는 소형 군집 위성 약 1만 2천 개를 저궤도에 띄워 전 세계에 초고속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주 개발이 거대한 산업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민간 우주 여행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영국의 버진 갤럭틱은 2019년 민간인 승객을 태우고 첫 우주 비행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달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2024년 다시 한번 인류가 달 표면을 밟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성 우주인이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딜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죠. 나사에 따르면 아르테미스의 최종 목표는 2028년까지 달에 지속 가능한 유인 기지를 건설하고 달의 장기적 개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한 중국 역시 2020년까지 달에 유인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일본은 2030년에는 유인 달 착륙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2034년에는 달 기지 건설에 착수하겠다는 목표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보다는 늦게 시작했으나 짧은 시간 빠르게 성장한 한국은 작지만 강한 우주 강국을 위해 발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2018년 75톤급 엔진의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로 로켓 강국 대열에 당당하게 합류했는데요. 2021년 독자적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완성되면 한국의 우주 개발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시 2020년 달 탐사 1단계 사업인 달 궤도선 발사,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죠. 최종 설계를 마친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 탐사 로봇 로보입니다. 로보가 달의 지형과 광물 자원의 위치를 전달할 그날이 기대되죠. 뿐만 아닙니다. 정부는 천리안 2비호를 비롯한 다양한 위성을 발사할 계획과 함께 우주 수송, 우주 비행체 기술 등을 위한 스페이스 파이오니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개발에 따라오는 스핀오프 효과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우주 사업 개발로 탄생한 만큼 국가 발전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폴로 프로젝트를 볼까요? 스핀오프 사례가 무려 2,000건으로 약 25조 원을 들인 개발 기술이 이후 약 7배의 부가가치인 180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한국의 달 탐사 기술도 스핀오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소음 저감 기술,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 원자력 전지 등 부가가치는 정부 투자 예산의 약 5배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독자적인 우주 개발 능력과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달 표면에 깃발을 휘날린 지 어느덧 50년. 그간 인류는 우주를 향해 수없는 손짓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주는 우리 인류에게 자원의 보고이자 새로운 터전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고, 세계 각국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을 연 우주시대. 우주산업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